자, 여러분 오늘 가장 큰 뉴스가 뭐냐? 조금 전에 속보로 보셨을 것입니다.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전격 취소돼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발표를 해야 됩니까? 양쪽이 동시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열받아서 일방적으로 안 만난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노임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한동훈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의대증원 관련해 가지고 좀 문제를 좀 해결하자. 그리고 2025년도에 뽑는 신입생들은 뭐 그대로 놔두더라도 그 다음 해부터는 그렇게 좀 하지 말아달라. 이제 이렇게 절충안을 사실은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딱 일갈해서 필요 없다 이제 이랬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30날 만나서 공식 석상에서 좀 얘기를 좀 한번 할 것으로 얘기가 됐었었는데요. 이게 대통령실하고 한 대표하고 결론적으로는 추석 이후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그냥 연기를 일방적으로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한 게 바로 이제 추석 민생 챙기는 게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형식적인 얘기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저는 지금 이게 시즌 2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한동훈 당대표하고 그 대통령 측하고. 근데 사실은 한동훈 당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좀 세게 발언하던 게 당대표 된 이후에는 오히려 좀 더 줄어들어가지고 둘 간에 뭔가 모종의 서로 간 약간 선을 정해놓고 좀 플레이를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된 게 아니었나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의대증원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한동훈 당대표가 본인의 이 몸값을 좀 올리려고 하니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싫어하게 됐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도 싫어하지만 대통령 부인도 한동훈 당대표의 이런 활약을 싫어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고 이게 네. 이제 지금 벌써 나오는 게 의정 갈등에서 이제 당정 갈등으로 완전히 그렇죠. 갔기 때문에 용산과 국힘이 내분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주생 의원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저는 두 아마추어들의 정말 그 실패 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으면 제가 여당의 대표라면 가능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 대해서 뭘 해보자 제안할 게 아니라 국회에 무슨 기구를 만들자 제안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2015년인가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때 물론 우리는 이제 야당이었고 그때 박근혜 정부 시기였습니다. 그때 야당에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풀기 위해서 국회에 사회적 대타협기구, 국민 대타협기구를 설치해서 논의해서 이것을 입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구성을 했어요. 그런 제안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정부 여당의 모습 아닌가. 네. 그랬을 때 의료계에서도 나오고 의원들도 참여하고 시민사회도 참여하고 전문가로 참여하고 충분히 기간을 정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번지수를 잘못 붙여가지고 잘못 해서 당정을 통해서 뭔가 풀려고 했던 점이 저는 그 한동훈의 실력을 보여준 게 아닌가. 사전 조율도 했을 거고 또 날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깨졌다는 것은 쟁점 자체가 바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럼 왜 이것을 대통령실이 먼저 발표해 버렸느냐라고 하는 데서 석연치 않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변희재 대표. 그럼 두 사람의 갈등이 진짜 심각한 거냐? 근데 저는 뭐 여기 대해서 제가 시종일관 얘기하는데 한동훈이 윤석열을 완전히 반대해서 이 방향을 튼다는 거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한 네.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쇼를 한다. 예를 들면 뭐 노태우 전두환 관련해서 6.29 쇼 같은 걸 한다 했었을 때도 윤석열이 용인해주는 선에서만 쇼가 가능한데 윤석열은 그 한동훈이 하겠다는 약간의 쇼도 지금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좀 인기 관리 위해서 약간만 좀 충돌하는 척하고 이런 부분도 도저히 용납 안 되고 너는 그냥 내가 꾸르나면 꾸나 이렇게 나가니까 한동훈이 움직일 여지가 다 사라져버렸죠. 그러면 한동훈이 공격을 한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이 사전에 뭔가를 감지하고 대통령실도 좀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의제 정원 그러면은 뽑는 걸 좀 연기를 하면서 내가 좀 덮었을 테니까 대통령실이 용인해주면 이걸 국회 가져가서 내가 한번 다퉈보겠다. 이런 일종의 약속 대련으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너무 한동훈의 제안이 예. 그 누구도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제안을 해버려서요. 그러니까 올해는 2,000명 가고 내년에 어쩌고저쩌면요. 지금 올해 의사들 목숨 걸려 있는데
올해 2,000명 늘리면 그 자체로 시대 바뀌는데 그 내년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이렇게 윤석열가 안 풀리면은 국회 차원에서 사실 사회적 타협 기구를 만든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 문재인 정권 때, 성공했습니다. 예, 네. 문재인 정권 때 그 의사협회랑 천혜조 회장 있을 때 그거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아직도 사실 따지면 유효한 거예요. 그 윤석열 정권이 안 지켜서 그런 거지. 당장이라도 이 국회의원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논의하기도 어렵고 별 가치 없는 제안했다는 얘기는 저는 이것도 좀 쇼로 좀 보이는 거예요. 또 의도적으로 공격했다. 저는 어떻게 솔직히 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제 뭐 아까 국회에서 하는 걸 제한할 수 있지 않냐 하셨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당대표가 국회를 장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당대표 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용산하고 이 당하고 간의 관계가 너무 애매하고 너무 이상해서 다들 그냥 불안하다 이 정도 얘기밖에 사실 안 나오고 있고요.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사실 당대표로서의 한동훈의 능력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뭔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한동훈이가 그립을 잡고 뭘 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뭔가 쇼잉을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생중계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중계를 한다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저쪽에 정부나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왜 하냐부터 그런 반응도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자신이 뭔가 옛날에 셀카 찍던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인기몰이 같은 걸 하고 싶어한 것뿐이지 현실적인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게다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동훈 당대표가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무슨 뭐 이렇게 권한을 주고서 뭔가 오케이를 해가지고 합의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쇼잉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싫은 거고 그렇게 따지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 더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니까 사실 누가 제일 싫겠습니까? 이번에 한동훈 당대표가 되는 게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말이 양떼해서 발언도 있고 문자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김건희 뭐 그 여사나 아니면은 그 남편분인 대통령이나 사실은 좀 껄끄러운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자면은 내지는 뭐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이 한동훈이가 이렇게 나서서 뭔가 합을 해보려고 할 때 이거를 제지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게다가 좀 전에 아까 이제 변희재 대표가 말한 것처럼 보세요. 의대 증원을 2026년도에 증원 목표를 벌써 4월 달에 밝혀놨는데 2025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부터는 하지 말자. 유예하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또 그 얘기를 해버리면 대통령실은 뭐가 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막 엉터리로 뭐 내지는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갔던 건데.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폭발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감정이 안 좋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내놓는 안도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번 기회에 그렇죠. 확실하게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자라고 했다. 아니 그거는 대통령은 사실 저는 타협하고 싶었을 거라고 봐요. 네. 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제대로 대응 안 해? 왜 얘를 놔둬?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제가 거죠. 이제 바로 질문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정춘생 의원께 여쭤보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나 노인 여사는 대답할 건데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간의 한동훈 지금 대표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 네. 그 감정이 굉장히 이제 격해져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잘 되는 걸 못 보겠다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생각이 이번에 만찬 취소하고도 연계가 돼 있다 없다 대답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상한 일은 모두 김건희랑 연결돼 있다. 예, 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김건희 여사랑 연결돼 있다. 이 얘기에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네. 있을 수 있죠. 연결돼 있을 수 있죠. 연관돼 네, 있을 네. 수 있다. 예. 노인 의심이 여사 듭니다. 내피셜 예.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당연히 연결이 됐을 거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계속해서 뭐 VIP 1이 누구냐, VIP 0이 누구냐, VIP 2가 누구냐 얘기하듯이 모든 종류의 국정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여사님의 의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다라고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한동훈 당대표를 만난다, 남편분인 대통령이. 물론 그래서 이제 당하고 정부 간에 뭐 여러 가지 조율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국민의힘 요즘 지지율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타개하는 방식으로 추석 전에 이제 민심을 또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라도 보여주는 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 그 제스처가 필요하니까 하려고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감정이 상하고 가장 모욕감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한마디 하고 이거는 안 좋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베베 꼬이는 거를 좀 깊숙이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이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을 하고 난 뒤에 대통령실의 실제로 집무실에서 별로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시고 이것은 이제 취재한 내용이니까 그만큼 지금 김건희 여사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충돌이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만찬 취소도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되어서 보면 대통령실을 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지금 가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변 대표. 아니 근데 무슨 충돌이 있었죠? 한동훈과 윤석열이 지금까지? 한동훈이 제가 알기로는 이 당대표 공약으로서 최상병 특검을 관철시키겠다 제3자로.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것 같은 그 메시지를 냈잖아요. 뭐 그때 문자도 공개하면서. 당대표 된 다음부터 그거를 얘기하는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단독 나온 걸 보세요. 자막에. 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예. 식의 보도 나오는데 네, 예. 실제로 자기가 한동훈이 만약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부딪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윤석열 한동훈은 부딪히는 게 없고요. 상당히 많이 이제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런저런 이제 관계 정상화에 이거 맞지 않다는 아니 의견을 근데 낼수 저 있다. 내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한동훈이 약속한 부분들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안 얘기 말인데 김건희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김건희 김자도 안 끝내게 했고 최상병 특검은 아예 포기했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식의 보도가 전 조중동식의 한동훈 띄우기라고 봐요. 실제로 네. 충돌을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은 그냥 한동훈을 마치 이제 검찰 때 데리고 있던 하수인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한동훈이 마땅하게 대책도 없고 실제 끌려가고 있는 건데 마치 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싸운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그 마약 수사 관련 그 기자회견 할 때도 왜 한동훈 대표가 왜 침묵하고 있냐, 왜 입국탓하고 있냐, 이거를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마약과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선전포고를 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장관이 경찰의 수사권을 뺏어올 때도 시행령으로 개정하면서 뺏어올 때도 마약과의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했던 그 마약 수사를 보고를 안 받았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그게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지시를 했을 거고 잘하고 있다 그러면 뭐 굉장히 칭찬을 했을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외압이 있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그러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직 당 대표로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지난번에 그 최혜병 특검법도 당대표 도전하기 전까지는 공수처 수사와 관계없이 제3자 특검 추천이든 해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것도 하나도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발의 요건 10명을 못 모은대요. 여당 내에서. 네. 그래서 못하고 있어서 계속 그거를 니네들이 받아들이겠다 민주당한테 하는 말이 니네들가 내라. 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의료 대란 부분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용산하고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듯이 누군가의 방해가 있거나 아니면 그 힘의 역학관계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장점이 뭡니까? 어쨌든 지금 국회의원들의 많은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10분 활용해서 던지는 거예요. 이거 국회에서 하게 하자. 예전에 우리 공무원 연금 개혁도 보면 국회에서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했더라. 여러 가지 첨예한 의견들을 조율해서 몇 개월 안에 만들었고 이걸 입법했다. 이런 것처럼 이 부분도 국회에서 풀자 이렇게 제안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안 됩니다. 하지 못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제안도 할 수 없는 그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설명이 지금 있네요. 용산하고 계속 갈등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지금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건데 그 이제 4월 총선을 즈음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당대표 선거하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불거진 문제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관련해가지고 네. 한동훈 대표가 나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명확히 냈었었고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당대표 왜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네가 나서서 뭐라 그러니 정진석 실장이 막 그런 거 갖고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의대 증원 얘기를 자기가 페이스북에다 올리면서 난 이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내놔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권위에 대해서 계속 연거푸 도전을 또 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내놓은 것보다 더 좋은 제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되게 대통령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고 대통령은 지금 아무리 의대 증원 문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파업을 많이 한다 해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라는 사람이 내지는 본인이 그동안 이렇게 키워줬던 사람이 당대표 됐다는 거 가지고 갑자기 자기의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내용을 자기가 인기 영합적으로 제안했다? 이거 매우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그런 모양새이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제재를 못 해주느냐라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네. 없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